사주 이전에 공자님이 말했던 거 있잖아요. 30이 되면 입이고 40이 되면 불옥이고 50이 되면 지천명이고 60이 되면 이순이고 70이 되면 뭘 해도 괜찮다는 그런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이별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심리 발달 이론 같은 거 서양 심리를 보다 보면 내가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이별로 다 있어요. 월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절을 만들어요. 연이 온도를 만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일이 온도를 만들지도 않아요. 오늘 뭐 저기 병인 일이라고 해서 따뜻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월은 그 계절과 세상을 다 바꿔요. 그래서 명리는 모든 게 월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건 하늘의 뜻이잖아요.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계절에 있다고. 그게 월지에 있다고. 그래서 월지를 중심으로 모든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에서 올라왔을 적에 얘가 그 월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학문을 하는 사주는 월 중심의 이야기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10대 때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운이 거의 10대 때 들어오잖아요. 0세 때부터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1세부터 10세 사이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운이 10대 운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10대 전은 바보예요. 진짜로. 자기가 누군지 몰라. 신기한 걸. 그리고 그때 되게 천재일 수도 있어. 근데 10대가 딱 되자면 또 바보가 돼버려. 반대로 될 수도 있어요. 나 그거 봤어. 어쨌든 운이 들어왔다는 건 자기 삶에 세상과 연결이 돼요. 그 전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대운수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가치로 존재해버려요. 대운수가 2대운이나 1대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얘는 있어야 되는 존재가 돼버려요. 10대운이면 10대 전까지는 얘 없어도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아주 신기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내 대운수가 몇 살이 들어왔지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가 인간 취급 받았구나라는 걸 알면 돼요. 이런 식으로 10대 때는 뭘 먼저 하겠어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익혀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익히고 그래서 첫 대운을 뭐라고 하냐면 성격 대운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성격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만일 첫 대운이 인성격이라고 하면은 나는 공부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갖다가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첫 대운이 성격을 만드니까 첫 대운이 인성이라면 애가 착해요. 첫 대운이 비겁이라면 애가 독립적이에요. 첫 대운이 식상이라면 뭐든지 해보려고 해요. 첫 대운이 재운이라면 장난감 갖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남의 걸 뺏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첫 대운이 관이라면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기 끌려고 하고 이게 이제 성격을 만들어요. 그 첫 대운이 만드는 영향이에요. 그 두 번째 대운은 이제 10살부터 20살 안에 가잖아요. 그때 뭐예요? 배우죠. 학습을 하잖아요. 두 번째 대운부터는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잘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두 번째 대운이 그러니까 지지만 봐요. 지지만 보니까 인성이죠. 그러니까 인성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멋대로 안 살겠다는 뜻이에요. 인성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거고 언어라는 것은 나만 알아서 언어가 돼야 안 돼요. 같이 알아야지 언어죠. 한국말을 쓴 사람, 한국말을 쓴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겠죠. 두 번째 대운이 인성대운으로 왔다는 것은 내가 항상 사람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내가 아는 거 너도 알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런 능력을 그때 습득해버려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두 번째 대운이 첫 번째 대운하고 두 번째 대운은 결국 습득이죠. 세 번째 대운부터 이제 좋아하는 거 29세부터 들어가잖아요. 인대운이 들어오고 인대운은 뭐야? 재성대운이죠.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쟤예요, 쟤. 난 돈 벌어야 돼. 난 돈 정말 좋아.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세 번째 대운에서 찾아요. 그럼 네 번째 대운은 뭐 할까요? 네 번째 대운 되면은 이제 30대거든요. 그때는 보통은 네 번째 대운이 거의 삼합이 돼요. 그러니까 월지하고 삼합이 돼요. 모든 사람이 월지하고 삼합되는 게 네 번째 대운이니까 30대부터는 삼합 대운이에요. 그러면 삼합이라는 건 뭐예요? 뜻을 세우죠. 아까 삼합이 되면 뜻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대에 우리는 뜻을 세워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공자도 뭐라고 했어요? 입이라고 했어요. 뜻을 세운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일입에서 내 뜻을 세운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30대에 세워요. 그리고 30대에 삼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져요. 우리가 영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이걸 꼭 하고 싶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지고 30대 때 내가 성공하고 싶어 해요? 안 해요? 하겠죠. 이게 사주하고도 연결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운이 그렇게 30대에서 끝나고 다섯 번째 대운 진이 되잖아요. 다섯 번째 대운이요. 거의 합이 돼요. 갑기합, 천간이 갑기합이 돼버려요. 다섯 번째 대운은 무조건 다 합이거든요. 나의 월지가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합됐다는 것은 멈춘다예요. 합이 되는 거 왜 멈추겠어요? 내가 회사를 가는데 정말 나의 이상형이 옆에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이상형이 나를 보고 또 씩 웃네? 날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러면 내가 회사를 가야 되겠어요? 이 여자를 쫓아가야 되겠어요?
쫓아가야지. 2년인데. 합은 그런 거예요. 합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걸 말해요. 기존의 것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못해요. 합이 들어간 순간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묶인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강아지를 키웠어. 강아지를 키웠다는 건 뭐야? 강아지를 데리고 왔고 강아지하고 나는 하나의 동거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무시하고 내가 밖에 마음대로 놔둬다닐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합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합은 모든 걸 멈추게 만들어요. 합이 좋다? 라고 말할 적에 강아지 입장에서는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까 좋죠. 그렇지만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합은 되게 불편한 게 돼요. 신강은 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 나중에 알게 돼요. 세력이 센 거는 작은 것과 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작은 것은 큰 것과 합을 하면 내가 편해지죠. 그래서 작은 것은 큰 것과 합을 하려고 하고 큰 것은 작은 것과 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런 이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월천간하고 5번째 대운의 천간하고 합이 돼가지고 내가 묶여요. 묶이니까 그걸 불옥이라고 해요. 40대. 불옥이라는 건 뭐예요? 미혹됨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라고 나타나는 게 40대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대에 그렇게 40대 일을 바꾸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이대운이에요. 이대운이고 근데 42세에 뭐 했냐면 나 그냥 명리할 거야. 그 전까지는 저기 연극 영화도 했고 심리학도 했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근데 42세부터는 아 그냥 명리학 하겠어. 이렇게 하고 정해버렸어요. 그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이 야 10년 하고 후회해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그냥 10년 하고 후회해보자. 왜냐면 나는 정말 직업이 되게 많았고 하던 일이 되게 많았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뭐 컴퓨터도 했고 뭐 술집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냥 42세 내가 불혹이 되니까 아 그냥 이것만 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천간합이 딱 돼가지고 천간합이라는 것은 생각이 묶였다예요. 지지는 합이 아니지만 천간은 합이 됐기 때문에 묶여요. 딱 묶이는 순간 그럼 그것만 쭉 하게 돼요. 그러면 실력이 쌓이겠죠. 그 다음에 지천명이 돼요. 그 지천명은 뭐냐면 그러니까 월지 천간하고 월지하고 충돼요. 전부. 극되거나 충돼요. 월지를 극하니까 50대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월을 고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겨울생이라면 한여름이 온 거고 겨울생이니까 겨울의 일을 너무 잘하는 건데 여름이 왔어. 그러면 내가 겨울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눈사람 만드는 걸 내가 너무 잘하는데 여름이 왔으면 못하죠. 내가 봄생이야. 씨를 심는 거 너무 잘하는데 가을이 왔어. 그러면 씨를 심는 게 가을에 내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천명이라고 정년퇴직이 돼요. 그러니까 50대에 거의 다 정년퇴직이에요. 원래가. 55세 이 정도 되면 근데 왜 정년퇴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내 자식들이 25이 넘어가고 장성해버려요. 내가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걔네들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물러나주고 그 후배한테 일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50이 늙어서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50대면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은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후배한테 자리를 넘겨주고 난 다른 일을 하라고 50대 은퇴하는 거예요. 자, 50대 은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전까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 후반기를 사는 건데 예전에 50대 이후를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 다 50이면 다 죽었고 내가 자식을 넘겨주면 인생 은퇴하면서 그냥 시대 쉴 때 앓다 죽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세상은 잘 돌아갔어. 왜냐하면 생산하는 것들이 50대에서 20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걔네들이 더 잘 살 거고 가족들은 유지되고 그 마을도 유지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50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80대도 사람들 싱싱하고 기본적으로 뭐 내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뒷방 늙은이 돼야 될 그런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도 나는 50대 넘었으니까 뒷방 늙은이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대부터 50까지 생산적인 일을 해요. 그럼 내가 먹고 살 것들을 만들어 놨겠죠. 그러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은 그 자본이 있단 말이에요. 50대에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나의 지식이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내가 개척할 수 있어요. 텃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고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내 자식한테 주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남이 안 간 거. 여태까지 살아봤지만 이건 남들이 건들지 않은 거. 이런 걸 하는 게 50대예요. 새로운 개척을 하겠죠. 저도 지금 50대가 돼가지고 사주에 이런 원리가 있어. 그렇지만 예전 기존 원리는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발견한 건 이런 거니까 이런 거 배우면 어떻겠냐 하고서 고문처럼 아니면 하나의 컨설팅처럼 내가 새로운 세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이게 정말 맞아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대 되면은 아주 새로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더 바빠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년퇴직 하기 싫어요.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긴 그동안 뭘 했는데. 사실은 돈을 안 모아도 상관없어요. 50이 되면 어느 정도 지혜가 쌓여요. 살아본 게 있다고요. 사기꾼도 알아볼 수 있고 지천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늘에서 나한테 뭘 해야 되는지 알아주는데 사실은 신이
나한테 뭐라고 요구하냐면 그냥 너 옆에 사람 하나 잘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2명만 살면 세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신은 나한테 세상을 구하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천명을 안다는 게 뭐냐면 내 꼬라지가 굉장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내 주변 사람이나 행복하게 해줘. 내 자식이나 잘해줘. 뭐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때 되게 편해져요. 그 다음에 60이 되면 이순이 돼요. 왜냐면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세상을 안 되는 게 없구나는 걸 아는 게 60이에요. 그게 이제 7번째 대운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식으로 들어가고 이제 8번째 대운 되면 이제 뭘 해도 상관없는 자유로운 인간이 돼요. 그리고 이미 내가 또 다른 세계를 개척했으니까 경쟁자가 있어요, 없어요? 경쟁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은 10대부터 50까지만 하는 거예요. 40대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유유자적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사주가 딱 보시면은 월 하나가 10년이죠. 대운이 10년이라고요. 근데 세상은 어떤 구조로 생겼죠? 1년이 365일이고 12달로 돼 있잖아요. 12달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의 1년, 신이 만들어준 것은 하나의 텀이 12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알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어도 120년은 살아야 돼요. 120년 동안 너가 이런 것도 경험해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다가 내가 준비해놨어가 사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0살까지 계속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신이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너네들은 충분히 120년 살면서 여러 가지 계절, 그러니까 내가 봄만 알고 살고 죽는 게 아니고 여름만 알고 죽는 게 아니라 겨울도 알고 가을도 알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사주 안에 있어요. 그리고 봐봐요. 우리가 밖에 날을 보면은 겨울에는 막 눈도 내리고 봄에는 새파래지고 여름에는 막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막 낙엽이 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을 내가 변하는 걸 계속 볼 수 있어, 없어요? 사주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여행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는 내가 해요, 신이 해요? 다 계절은 신이 만들지 내가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초대받은 자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진 세상을 갖다 내가 살면 되고 그 대본대로 살면 된다는 게 이 사주의 원리라는 거죠.